네, 이 작품은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씨의 한갑을 맞이해서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묻혀 계시는 화성으로 갔던 행사들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이 화녀행렬도는 화성 능행도의 8장면 중 7번째 해당하는 그림으로 화성에서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흥에 있는 행궁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화성 능행도의 8장면은 8폭 병풍 위에 한 세트로 그려졌습니다. 어람용, 왕실 기록 보관소용, 참여 대신들의 개인 소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여러 세트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소수의 작품만이 온전한 8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녀 행렬도와 같이 낱장으로 전해지는 것도 몇몇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의 사용과 뛰어난 보존 상태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현존하는 화너 행렬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너 행렬도와 같이 국가의 중요 행사를 그린 기록화에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당시에는 의계라 불렀는데요.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계에 화성 능행도 제작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궤를 보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김득신, 장한종, 이인문 등 당시 최고 수준에 올라있던 화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회화는 당대 최고의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고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최고의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과의 무역도는 일본 사신의 조공을 통해 녹색, 청색 등의 색을 내는 재료들을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귀한 안료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채색한 그림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어행렬도도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채색하여 화려한 궁중회화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채색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발색이 뛰어나고 빛이나 열에 강해 오랫동안 본연의 색을 유지할 수 있는 석채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색의 사용을 보시면 산과 암벽, 나무 등의 다양한 빛의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화사하고 깊이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석채안료는 이런 광물 덩어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덩어리 상태의 광물을 분쇄하고 물에 침전시켜 입자를 크기별로 분리합니다. 분리한 안료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입자가 굵을수록 어두운 색을 띠게 되고 입자가 고우면 밝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분쇄와 분류 과정을 거친 석채안료는 악교라는 접착제와 함께 그림에 사용됩니다. 석채안료와 악교를 사용하여 그려진 환어행렬도는 고유의 화려한 색채와 세밀함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의궤에 따라 전형적인 구도로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혼용하여 원근이 무시되었고 인물과 건물의 배치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기존의 왕실 기록화는 조금 다른 구성과 구도로 그려진 것이 눈에 띕니다. 긴 행차 옆에는 사람들이 쪼르륵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유의한 장면도 보입니다. 갓을 쓴 양반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리에는 밥을 팔고 술을 파는 오늘날의 포장마차 같은 것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든 당시의 풍경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록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이번엔 구도를 한번 볼까요? 길이 왔다 갔다 하며 위로 갈수록 풍경과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지자 구도라고 하는데요. 좁고 긴 화면을 따라 행체가 이어지며 멀어지는 원근법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왕실의 행사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근법이라는 것은 중국 청나라 시대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법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왕실 기록화에
이러한 새로운 구도와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의행렬도는 화려한 색채의 사용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는 전통을 유지한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형식과 구도로 당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